자, 오늘 일발 장전은 넷플릭스 관련주 이런 거 찾아야 되는데 제가 찾아왔으니까 김영 매니저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본래대로. 그래서 그냥 타이틀을 조금 소프트하게 놀면 뭐하니 엠모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 이름이죠. 네. 지금 가격대 정도면은 뭐 믿져야 본전 아닐까 싶긴 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 중에 이 기업은 실적 좋은데 왜 이렇게 떨어져 있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좀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방송용은 아니라서 좀 그런데 일단 참고해 보시고 두산 테스나입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외주 기업이죠. 외주 전문 기업인데 이 회사의 매출액은 이 고객사들 빈메모리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고객사들의 빈메모리 물량, 그러니까 캐파가 아니라 그 물량하고 제품당 이 테스트하는 시간이 이 회사의 매출액으로 연결됩니다. 택시 요금으로 치면은 시간거리 병산제 이렇게 된 게 맞겠죠. 근데 최근에 보면 주가 한 4만 5천 원에서 이게 몇 개월이죠? 한 6개월 가량 지금 떨어져서 2만 반토막 나 있는데 모바일향 빈메모리 반도체가 불확실해서 주가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두산이라는 타이틀을 앞에 다는 바람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주가는 떨어져 있어요. 근데 내용 보니까 실적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걸로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 어제 출연했던 반도체 쪽에 우리 SK 증권의 한동희 애널 요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내용 쭉 읽어보면은 자동차 전장향 테스트 물량이 늘고 있다. 그래서 모바일향을 조금 줄어드는 부분의 우려를 종식할 수 있는 커버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모바일에 보면 이미지 센서,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뇌에 해당되는 칩, 컨트롤러 이런 걸 테스트할 때 이 회사를 거치게 되는데 저거는 자동차에도 그대로 다 들어가요. 네. 특히 이제 자율주행이 최근에 많이 이슈고 자동차용 반도체 칩이 좀 부족하다는 이슈는 계속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신차 신청에도 계속 딜리버리 받으려면 한 2년 걸린다고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메모리는 아닙니다. 거기다 뭐 입력할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전장향 비메모리 테스트가 상당히 크게 느는 것 같아요. 3분기 영업이익은 한 134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분기 대비, 2분기 대비해서 한 26% 증가. 4분기에 나쁠 거냐? 4분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누워 있으니까 뭐 이 정도 가격이고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믿져야 본전 정도 될 것 같아서 놀면 뭐하니? 네, 시장은 좀 뭔가 자꾸 찾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화면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되고 뭐 소문이긴 합니다만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 출시가 12월로 확정됐다는 썰이 돕니다. 아직까지는 확인은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곁들여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뭐 산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더라도 조금 숨통은 트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싶기도 하고 자 IT 접근은 굉장히 어려워요. 예, 뭐 제가 아주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실적 좋고 주가 누워 있으면은 뭐 근데 거기에 이제 재료는 전장향 그렇죠. 못 밝히는 거는 좀 애매한 그러니까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밝힐 수 없는 거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그 소문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네. 뭐 메모리 업황 자체가 3분기 이후부터 많이 좀 주저앉아 있는 상태고 실제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재고가 좀 많이 쌓여서 소위 말해서 이제 밀어내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계속해서 좀 주지를 좀 시켜드렸고 사실상 삼성전자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도 사실상 이제 감산에 들어간 게 맞거든요. 마이크로하고 키역스하는 감산을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뭐 장비 기업들도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비 도입에 이제 리드 타임이 계속 이제 증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년에 이제 한 100대 정도 이제 납품을 하던 회사들이 이제 70대, 60대 계속 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 자체가 계속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고 생산량 자체가 이제 줄어들면 뭐 소재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납품이 줄어든다라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 소재 기업들이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건 분명히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 다만 방금 이제 말씀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거의 반도체 업황에서 이제 유일하게 좀 기대를 좀 걸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이 사파이어 래피즈 네. 차세대 이제 CPU 출시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수년 돼가지고 내년으로 밀린다 그랬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인텔 코리아에서 이제 신제품 출시하는 그 기간에 인텔 코리아 이제 대표가 4분기 중에는 아마 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발언을 조금 했고 어제 이제 앵커님 얘기한 이제 그 내용들이 네. 서서히 이제 시장에 좀 보도가 좀 되기 시작했어요. 12월 달에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가 이제 드디어 출시가 된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어저께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보다는 올해 안에 이제 뭐 출시가 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이제 시스템 쪽도 전부 이제 공정에 대한 어떤 설계라든지 바꿔야 되는 이제 수요들이 좀 많이 교체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이제 침체되고 있는 이제 메모리 업황 특히 이제 디램 업황에 대한 이제 약간 희망의 이제 한 줄기 빛을 좀 던져줄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디램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뭐 네. 적으니까 두산 테스나는 사실 두 가지 포인트인데 그 모바일 향이 이제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빈메모리가. 근데 모바일 향보다는 전장향, 그러니까 자동차 쪽이 많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향 리스크가 있느냐? 중국 향이 없어요. 전량 다 미국 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는 매력이 있죠. 사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메모리 쪽을 말씀드린 이유가 메모리 쪽은 이렇게 이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래서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는 두산 테스나를 필두로 적어도 조금 후공종 라인 쪽으로 좀 빼는 애들 그리고 말씀해줬던 것처럼 시스템 빈메모리. 반도체 쪽, 비메모리 쪽 익스포저가 조금 이제 큰 기업들이 그나마 조금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선호가 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두산 테스나 뭐 가장 지금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실적은 다 좋아요. 이쪽 기업들이 오히려 3분기 때 이제 메모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다 이제 조금 가맹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이제 시스템 반도체 향 비중이 좀 큰 기업들 해성 DS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대단히 좋았죠. 물론 실적 발표하고 주가는 오히려 거꾸로 좀 흘러내리고 있지만 실적 자체만 보면 대단히 좋았고요. 두산 테스나 역시 마찬가지고 네페스라든지 LB세미콘처럼 이렇게 이제 패키징이라든지 후공정 이제 테스트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는 나름대로 이제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을 걸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다른 이제 소부장 종목들에 비해서는 선호를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다라는 거 참고로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네. 이게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게 실적이 잘 나와서 이게 호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 발표를 한 소부장 기업들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던 ISC 이런 기업들도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상당히 실적이 선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제 트렌드가 성장성이 좀 꺾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해버리면서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고는 주가를 이제 더 밀어버리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된다. 다만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더 밀릴 자리가 없다. 네. 사실 이건 밸류에이션으로 보더라도 너무 과도한 이제 하락이 좀 진행이 좀 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도 여러분들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 영업이익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상치 134억. 뭘 정확히 나올 수는 없지만 그러면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00억, 500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 3천억밖에 안 돼요. 3천억 되잖아요. 싸긴 뭐 엄청 싸다 주가는. 지금 반도체 기업 중에 그런 기업이 너무 많아요. 네. 심텍 있잖아요. 기판 관련된 그렇죠. 종목. 매 분기에 지금 1,000억씩 벌고 있거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4,500억 정도. 시총은 지금 1조밖에 안 돼요. 뭐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 중에. 밸류에이션 투자는 그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에 계속 좀 사고 있는데 뭐 팔 사람이 없어지고 산 사람이 계속 생기면 주가는 오르겠죠. 그렇죠. 자, 두산 테스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앞서도 이제 김영 매니저가 잘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센티멘트의 문제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뭐 이제 저도 사실 이 두산 테스나도 마찬가지고 주가의 측면에선 지금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팔자리가 아닌데 네. 주가가 이제 못 올라가죠. 그게 이제 결국은 지금 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실적의 문제보다는 센티멘트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실적은 선방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스나도 마찬가지고 더구나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두산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사실 두산그룹에서의 어떤 좀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죠. 5년 안에 5년간 한 1조 원 투자해가지고 네. 뭐 특히 이제 웨이퍼 테스트 분야에서는 뭐 글로벌 탑5까지 만들겠다 이런 이제
그 원대한 지금 또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을 제가 지난번에 지주사를 네. 얘기하면서 두산 로보틱스 얘기를 그쵸. 했고 협동 로봇. 예, 협동 로봇. 네, 최근에 최근에 뭐 부각이 되고 있어요, 산업 굉장히. 예. 전반적인 이슈, 뭐 생활 전반적인 이슈는 근로자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식당도 요즘은 다 뭔가 굴러다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 네. 비메모리 맞습니다. 테스트, 요 연결성을 그 두산이 이제 잡은 결국 것 이제 같아요. 테슬라를 인수한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네. 또 이제 오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이 또 앞에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내용과 또 통하는 내용이 뒤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주목하는 부분은 역시 메모리와 비메모리는 좀 차별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뭐 집중되어 있는 회사보다는 역시 두산 테스나처럼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어떤 그런 그 관련된 이런 그 테스트를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주가의 어떤 선방이 그러니까 실적의 선방, 주가의 선방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또 하나는 이제 업계 전반에 최근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외주 그 우선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테스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그 수혜가 나타나면서 업황 대비해서는 저는 상대적으로 역시 뭔가 반도체 관련주를 좀 뭔가 편입을 시킬 때 일단 이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차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쪽에서의 어떤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게 좀 이제 그래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 반도체 관련 그 밸류체인의 종목을 넣는다면 이런 종목들. 앞서 이제 김영희 매니저 말씀해 주신 뭐 해성 DS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 저도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역시 이제 실적과 주가가 좀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산 테스나를 볼 때 메모리와 비메모리, 메모리 업황은 좀 부정적이죠. 근데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이쪽은 모바일향보다는 전장향, 자동차 이쪽이 부각이 크게 되고 있고 실제 테스트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이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중국향 리스크가 얼마나 되느냐? 중국향 없고 전체 다 미국향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부러져 있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결론하고 네. 두산 테스나와 연관 지어서 붙일 수 있는 기업은 저는 대덕전자. 대덕전자 비슷하게 뭐 이동훈 팀장은 실적은 해성 DS 같은 해성 종목 DS? 괜찮아 네. 보여요 상당히. 알겠습니다. 화면 자막으로 그럼 정리해서 이렇게 내보내고 일발장전 마무리.